4월 4주차 윤석열 국정수행평가. 자, 리얼미터입니다. 여기는 ARS 조사고요. 30.2%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66.9%. 2배가 넘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직 하락하고 있죠.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자, 여론조사 꽃도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하고 ARS 두 가지 조사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전화 면접은 23.8%. 완전히 망했죠. 최저치입니다. 지금 최저치로 빠졌어요. 23.8% 완전히 빠졌습니다. 자, 잘하고 있다 74.2%. 74.2%.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갤럽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죠. 자, ARS는 잘하고 있다 29%, 잘 못하고 있다 70.6%. 아까 리얼미터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죠. 30%가 붕괴됐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어떨 건지 보면은 자, 더 빠질 것 같아요. 첫째는 한동훈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훈 지지층이 상당합니다. 국힘 내에서 현재. 오히려 윤석열보다도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영수회담에서 소득이 하나도 없었죠. 특검법 다 거부, 민생회복 지원 다 거부. 자, 합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원자 2시간 중에 지원자 거의 2시간을 다 얘기합니다. 85대 15도 얘기했다 하는데 윤석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카메라 있을 때는 이재명 대표 말 듣는 척 하더니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집중도 뭐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듣기는 했어요. 끄덕끄덕 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하지만 카메라 치워버리니까 본색을 드러내고 지원자 다 말을 해서 그 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한 거죠. 여러 특검법 등에 대해서 말할 귀 자체를 봉쇄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전략적으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을 상세하게 해서 지역적인 질문에 대해서 민생 회복 분야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거예요.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2시간까지 진행됐는데 시간을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특검법 얘기도 못 꺼내고 끝난 겁니다. 자, 모두 발언해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막 할 얘기를 다 했어요. 10분, 15분 동안에. 무려 A4 용지 10장이나 써가지고 그냥 쭉쭉쭉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단 말입니다. 이걸. 그런데 본 회담에 들어가서 비공개 회담 들어가니까 윤석열이가 본색을 드러내고 평소에 회의 때도 1시간 중에 58분을 지원자 얘기한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왔을 때도 야당 대표 얘기 듣겠다라고 그렇게 겸손히 듣겠다라고 얘기해놓고는 막 얘기한 거야. 1시간, 2시간 내내 거의 회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다 끊고 그냥 박차고 나와버렸어야 되는데, 강하게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안 됐다라고 그럽니다. 자, 화제 진행이 제목 자꾸 화제를 바꾸면서 얘기해야 돼. 새로운 주제를 꺼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꺼내고 윤석열이 답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윤석열의 이 방해 공작에 의해서, 치졸한 방해 공작에 의해서 실패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로 치졸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지율은 더 빠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당 지지율을 볼게요. 리얼미터입니다. ARS고요. 민주당 35.1, 국힘당 34.1, 국힘당이 빠졌네 1.7%. 지금.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3.5. 민주당과 민주당이 조금 앞서고 있고 조국혁신당 이만큼 이제 민주진영이 앞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6.2%. 자, 그렇게 나왔고요. 자, 여론조사 꽃도 한번 볼게요. 꽃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니까 ARS 조사에서 차이가 민주당이 41.1, 국힘당이 29.4, 조국혁신당이 16.8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네요. 보니까 11%나 차이 나네요. 보니까 ARS 조사에서는요. 자, KT 조사에서도 여기서도 거의 7% 차이 나네. 민주당이 36%, 국힘당 29.2%, 조국혁신당 15%. 일정하게 조국혁신당은 15% 왔다 갔다 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끝에서는 국힘당을 10% 가까이 앞서고 있네 보니까. 자, 국힘당도 당이 아니에요.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대표가 국회의장 차기, 국회의장 누가 될 건지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여기 KT 전화 면접이고 위주군요. 밑에는 ARS 조사입니다. 자, 무응답이 42.2%니까 이걸 KT 조사 전화 면접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ARS 조사만 보면 됩니다.
ARS 기계적 대답이니까 대답하기가 편했겠죠.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없습니다. 여기는 많이 없어요. 추미애 45.8. 자, 박지원 9.5, 조정식 5.3, 정성호 4.5. 자, 존재감도 없어요. 우원식 3.7. 조정식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무총장 출신이잖아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추미애 45.8 압도적이잖아요. 박지원 9.5. 자, 전 국민 여론조사가 이래요. 그러면은 추미애 국회의장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들과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평소 교류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 잘 안 먹는다는 이유로 안 뽑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추미애 이번에 국회의장 뽑아야 됩니다. 안 돼요. 더 심각한 것은 보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봐서는 73.6%가 추미애를 지지합니다. 자, 박지원 원장이 10.2%. 압도적 7배예요. 7배.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합의 추대야 이 정도면 볼 것도 없어요. 추미애가 국회의장 되면 좋은 점. 자,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국회 상임위 18개 있는데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워낙 강경파니까. 지금은 윤석열과의 전쟁이라니까요. 지금은 무슨 협치니 합의니 이런 거 논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윤석열 끌어내릴까만 생각해야 됩니다. 윤석열의 비리 행위, 김건희의 비위, 자, 그리고 한동훈을 가장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습니다. 추미애는 정확하게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평소에 유튜브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추미애 장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해박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본인도 판사 출신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스펙 하나 빠질 게 없어요. 어디 조정식 따위가 추미애하고 견줍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합의 추대해도 전혀 순색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판단했다. 당원들도 73%가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온 거예요. 만일에, 당원들의 뜻과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만일에 민주당 의원들 간의 친소관계,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뭐 조정식이나 박지원을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역풍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감당 안 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망감에 조국 혁신당으로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이 조사는 이재명 대표 연임 주장에 대한 공감도입니다. 공감한다가 53.3%, 공감하지 않는다가 42.7%. 연임해야죠. 여태까지 왜 했는데요? 의미가 없어요. 죽서 가지고 개주는 꼴이 나고, 자, 혁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죠. 자, 최대 사법 피해자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에 의한 최대 피해자 이재명 대표죠. 반드시 끝까지 완성해야 됩니다. 계획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남아서 진두지휘 해야 되는 거죠. 자, 재밌는 결과 보면은, 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조국 혁신당이 81.8%, 민주당이 81.7% 나왔어요. 더 높아요. 조국 혁신당이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조국 혁신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은 고도의 이상한 세력들이에요. 자, 어떤 작전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힘 쪽에서든지 어떤 세력에서 지금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자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두 개의 당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또 지금은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낮춰야죠. 15석이든 10석이든 낮춰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바꾼 거잖아요. 연동형으로 바꾼 취지가 새로운 국회 세력이 진출해서 여러 다양한 세력이 진출해서 다양하게 협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원내 진입해야죠. 원내 진입해야 민주당이 더 살아요. 국힘당 1대1로 협의하면 어렵잖아요. 조국 혁신당 끼어서 3자가 협의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3자 중에 2개만 동의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훨씬 편한 거야. 그 국힘당 그 꼬다지 안 봐도 됩니다. 계속해서 깽판 치면서 회의 진행 일정도 다 방해하고 있잖아요. 모든 회의 진행들을 굳이 우리 국힘당의 상임위원장 배분할 필요도 없어요. 다수결로 가는 거죠. 비슷하게 지금 5대4 정도 이렇게 나왔다 50대 40 이렇게 나오면 국힘당도 줘야 되겠지만 이거 100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08석밖에 안 돼요. 300석 중에. 배려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장 부리면 그냥 한 석도 안 줘도 돼요. 상임위원장. 그냥 조국 혁신당
그냥 상임위 만들어가지고,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협의하면서 두 개씩 당이 협의하면서 끌고 가면 다 해결됩니다. 국힘당 눈치 해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처럼 법사위원장 국힘당이 가지고 가가지고 회의 진행을 안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타가지고 90일, 100일씩 6달씩 이렇게 묶일 필요가 없어요. 바로바로 지금은 다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과 다르게 바로바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특검법도 바로바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거부권 행사하겠지만은, 그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을 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국 혁신당 편드냐, 이렇게 또 반박하시고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윤석열, 김건희 몰아내느냐, 한동훈 몰아내느냐, 처벌받게 하느냐,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다음 문제라니까. 몰아내기도 벅차다니까. 힘을 합쳐야지 몰아내지.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무슨 견제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건. 또 중요한 게 한동훈의 움직임인데요. 한동훈이 차기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주장에 공감도. 자, 공감한다 39.4, 반대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54.9. 거의 압도적이죠. 이재명 대표는 공감한다 쪽인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공감한다 훨씬 높았잖아요. 한동훈은 이게 훨씬 높습니다. 거의 15%, 16% 가까이 높습니다. 보니까 공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보세요. 한동훈이 어느 당에서 국힘당의 지지도가 얼마인지 보세요. 76.4야. 국힘당의 76.4%가 한동훈을 지지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지금 당대표 되게 생겼다니까. 한동훈 지금 윤석열은 극구 말리려고 하죠. 못하게 하려고 지금 가진 압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를 동원해서 가진 압박을 또 하고 있고, 심평 변호사, 윤석열의 멘토라고 알려진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맨날 공격해요.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씌워가지고.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한동훈은 당당하게 국힘의 76.4%를 지지를 받는 당대표의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자,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출마하려고 한다네요. 심평 변호사 측근의 일정 연기 요청 부탁했다 들어. 자, 한동훈이 출마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지도 답이 안 나오니까. 자, 심평 변호사가 29일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는 말을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전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 이에 전대를 연기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진행자가 묻자 심 변호사는 총선에 임박해서 전당대회가 되면 아무래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전당대회 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데 출마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좀 더 두고 총선이 끝난 지가 지금 4월 10일 날 했으니까 좀 더 두세 달 지나고 나서 하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만일에 한동훈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고, 한동훈과 이철규 원내대표, 한동훈 당대표 하게 되면 이체제면은 내분 위기라는 얘기예요. 내분. 자, 이철규는 윤석열의 최측근이죠. 한동훈은 당대표를 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윤석열하고 최악의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의 내전 상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동훈이 살 수 있는 길은 치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를 쳐받아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도 강하기는 못하죠. 약점이 많이 잡혀있죠. 한동훈한테.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칠 거예요. 자녀 정도 이제 건들면서 서서히 싸움을 걸고 있는데, 이 한동훈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치고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치고 받으면서 강한 이미지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 윤석열, 김건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걔들과 다른 엘리트다 하면서 치고 나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한동훈의 행위에 대해서 용서는 안 될 겁니다. 워낙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맨 앞에 호위무사가 돼서 국민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정적들을 제거했잖아요. 하고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그렇게 괴롭히고 수사하면서 괴롭힌 게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는 거죠. 조국의 조민쌤이 당하는 것처럼 한동훈의 자녀 알렉스 한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그나마 한동훈이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속죄 받는 길은 다 푸는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위 행위들을 싹 다 풀고 국민 앞에 속죄하면서 나는 진짜 이 윤석열 김건희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과거의 나의 죄를 다 회개하는 거죠. 잘못했다라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조금은 반의 반은 용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문제 완전히 사면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본 영상을 본 느낌과 소감을 가감없이 댓글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퓨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